대한민국 넘버원 일자리 창출 방송 쫄지 말고 투자! 투자! 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네. 2018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예. 저는 캡스톤 파트너스 송강입니다. 네, 저는 작가 이유입니다. 예, 네. 오늘 대학생들이 나오셨어요. 그렇죠. 예, 오늘 창업 동아리. 아까 쫄물도 대학생들이었고요. 예. 예. 우리 쫄지 말고 투자라 본방도 저희 예. 대학생들이 나왔습니다. SOPT라고 하는 예. 동아리에서 나오셨는데요. 유동현 회장, 오솔 기획 파트장 네. 나오셨습니다. 자, 본인 소개 그리고 그 예, 동아리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저는 소프트라는 창업 동아리에서 기획 파트장을 맡고 있는 오솔입니다. 네, 저는 대학연합 IT 창업 동아리 소프트 회장 유동현입니다. 동아리 소개 바로 드리면 네, 지금- 뭐의 약자예요, 먼저? SOPT. 네네 좀 오그라들이긴 하지만 Shout Our Passion Together라고 열정을 함께 소리치자라는 의미입니다. 오, 좋아요. 잘 지었네. 네, 좋아요. 좋은가요? 네. 칭찬받은 건 처음이라서. 좋아요. 예. 아, 샤우트아웃. 와. 네, 그래서 자, 그럼 패션이 뭔지 얘기해 주세요. 네. 네. 일단 저희 동아리는 지금 10년째 운영되고 있는 연합 동아리고요. 이번 기수 같은 경우 21기로 활동 중입니다. 그래서 네. 180명이 있고 총 한 50여 개의 대학교에서 회원들이 그럼 21기까지는 반기당 한 네네네. 개수씩 뽑는 6개월 단위로 운영된다고 보시면 되고 네. 어, 주로 하는 일은 어떤 거예요? 어떤 학생들이 주로 모이고 어떤 걸 하나요? 일단 개발자가 제일 많긴 합니다. 그래서 네. 180명 중에 120명이 개발자고 오. 30명이 디자이너, 30명이 기획자 네. 이렇게 파트가 구분이 돼 있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개발 같은 경우는 iOS, 안드로이드 이렇게 클라이언트 쪽이 있고 서버까지 해가지고 네. 총 3개 파트 그리고 음. 디자인 기획은 각각 하나씩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그룹이 사실은 드문데요. 네네. 그래서 개발자랑 네. 디자이너가 디자이너. 모이는 동아리는 다른 동아리도 있는데 이렇게 세 파트가 함께 이렇게 많은 인원으로 있는 데는 저희가 유일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만 저는 질보다는 양에 죄송합니다. 양보다는 양보다는 질에 관심이 있는데 네. 자, 본인이 보기에 예, 양도 중요한데요. 예, 사실. 특히 개발자들의 수준이 어떻다고 판단하고 계세요? 네. 저는 당연히 저희 동아리니까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더 객관적인 걸 말씀드리자면 혹시 소프트웨어 마에스트로라고 아시나요? 네. 알죠. 네. 마에스트로도 알고 네. 멋쟁이 사장처럼 멋사도 알고 네, 네. 예, 꽤 있잖아요. 머사도 하신 네. 분들이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는 같이 하고, 일종의 자격이에요. 자격이죠. 예, 예. 예, 그래서 예, 정부에서 네. 그런 소프트웨어 관련 네. 커리어를 인재를 키우는 시스템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100명 정도 우수한 IT 인재들을 선발해서 거기서 또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를 하면서 가장 우수한 10명을 인증 제도를 거쳐가지고 실리콘밸리로 보내주는 프로그램이 네. 있어요. 근데 저희 동아리에서 지금 파트장을 하고 있는 친구가 거기 그 10명 안에도 포함이 되어서 네, 그 네. 친구 한 명. 가르치는 사람이 이제 예. 그렇게 하고 있고 예, 뭐 어떤 식으로 말씀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아, 이거 예, 말씀하십시오. 그 예. 자, 보통 그러면 동아리에서 모여서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예를 들면 모집은 어떻게 되고 들어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네, 그럼 하나하나 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6개월에 한 기수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9월 그리고 3월 이렇게 3월 9월에 뽑고. 뽑고 그때부터 시작이 되고요. 뽑은 다음에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냥 신청하면 다 뽑혀요? 아니요. 저희 네. 이번 같은 경우 180명 뽑는데 한 400여 명이 지원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파트장들이 말해야 될 게 많네. 네. 지금 임원진들이 9명이 있어요. 네. 지금 제가 회장이고 부회장을 맡아주는 친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총무,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자체적인 운영을 좀 맡아주는 운영팀, 네. 운영팀장,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은 아까 말한 그 파트장. 5개의 파트장들이에요. 그래서 이 파트장들은 일단 대학생 다 대학생이고요. 대학생 실력 중에서 좀 우수한 자들이 지원을 해가지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회원들을. 그래서 매주 토요일마다 그 많은 인원이 다 모이고요. 그 파트장이니까 한번 네, 파트장을 네. 각 설명해 주세요. 파트별로 세미나를 8주 동안 진행을 하게 돼요. 먼저 선발한 다음에 세미나를 진행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저희가 3대 1 정도의 경쟁률을 거쳐가지고 인원을 다 뽑은 후에 파트장들이 8주간을 거쳐서 세미나를 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파트장들에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만의 해커톤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2주간의 해커톤이 지난 후에 앱잼이라고 해서 발표를 해가지고 네, 가장 잘한 팀 그리고 뭐 그 다음 팀 이렇게 해서 선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동아리가 한 학기가 운영이 되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여드린 오픈 인사이트라고 저희가 준비했던 컨퍼런스가 있는데요. 이런 중간중간에 의미 있는 행사들도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1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면 이 동아리를 거쳐간 엄청난 선배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창업 이 현장에 들어서 알만한 사람 어떤 분들이 네. 계실까요? 네, 일단 좀 말씀드리면 네. 자신감 있게 네. 샤우트라며 샤우트. Shout our passion. 예, 네, 네. 샤우트 아워 패션 투게더인데 네, 왜 이렇게 네. 소심해요? 아우, 카메라가 있어서 네. 불편하네요. 카메라 보지 말고 네. 우리 조금 예, 우습게 생긴 저를 보세요. 알겠습니다. 잘생기신 우리 송 대표님 보시면서 네, 저를 보면서 얘기하면 돼요. 네. 네. 저희가 창업 동아리의 역사를 10년 가지고 있는데, 네. 처음은 사실 좀 개발 쪽이 컸어요. 그래서 지금 위에 계신 선배분들께서는 사실 대기업의 개발자로 많이 계신 편이에요. 네. 그리고 창업에 대해서 증진이 시작된 지는 그렇게 사실 많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네. 그 기간이 그래서 그래서 결국은 그래서 네, 알아보 뭐 이렇게 할 사람은 없다. 없다. 좀 레퍼런스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것들이 네. 있는데, 네. 지금 500만 정도 다운로드가 된 게임이 있어요. 네. 마피아 40이라고. 네. 네. 지금 그 게임이 아마 저희 창업 동아리 내에서 만든 것 중에 연대생, 가장 연대생이 만든. 아니 그 한양대 한양생인가? 네, 아직 마피아? 재학 중이고 아. 휴학해서 계속 하고 계신데, 그분이 만든 그 게임이 아마 네. 저희가 만든 것 중에 가장 많은 다운로드 수를 네. 기록하고 있고, 네. 서비스로는 놀담이라는 그 연세대 학생이 만든 그 놀이시터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그게 베이비시터? 네, 예. 이제 베이비라기보다는 유치원생 아. 단위 아니면 그 초등학생 예. 놀이시터를 이제 대학생이 놀아주고 부모님은 좀 믿고 맡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놨는데, 네. 그게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 저희 레퍼런스입니다. 별로 아는 약간- 사람이 없는데. 예, 약간은 큰일 났다, 이거. 예, 어떻게 겸연적인 하지? 표정으로 예. 얘기를 하셨어요. 아니 네. 여기서 스펙 쌓아가지고 대기업 가는 친구들이 많은가 보네요. 이 동아리는. 이게 개발자들이 많다 예. 보니까 사실은 그렇게 많이 갔는데 좀 대기업을 목표로 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디자이너 분야에는 어때요? 개발자 분야 말고. 저는 기획 파트장이라 예. 디자인 아, 분야를 기획 파트. 네, 잘 모르지만 예. 일단 사실 디자이너 분들이나 개발자 분들은 아무래도 주변의 동료들한테 좀 배울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네. 최근에는 저희가 창업에 대한 지원도 좀 늘리고 있고, 네. 최대한 지원금 받은 걸로 창업에 이렇게 좀 투자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좀 창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이제 점점 성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창업으로서는. 네. 알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개발자 풀이 많은 동아리다 보니까 네. 이런데 기획자나 디자이너가 와서 같이 팀을 이루기에는 가장 좋은 네트워크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거에 많이 활용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몇 년 사이에 그 부분에 대한 에서 좀씩 이제 준비가 되고 있고, 그래서 요번에 이런 방송도 나오고 저희가 준비했던 300명 규모의 이런 창업 컨퍼런스 네. 다 더 창업에 관심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자체적으로 팀을 이뤄서 프로젝트를 했으면 좋겠어가지고 창업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더 대외적인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그 해커톤을 준비한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거의 이제 뭐 약간 졸업 같은 개념으로 이제 거의 네네. 그 기수 마지막쯤에 진행을 할 텐데 거기에서도 계속 그 180명 인원이 거의 다 참여하고 네네. 뭐 이렇게 좀 끝까지 가나요? 어때요? 일단 제가 하나 더 네.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6개월 기간 중에 처음에는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네, 파트별로 그 세미나가 진행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를 배운 걸 바탕으로 이제 그 실력이 원래 안 좋던 사람도 세미나를 통해서 향상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배우고 끝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그런 해커톤을 마련했고 예. 보통은 거기에 해커톤의 기획자로 나서는 분들은 이제 창업을 이뤄내고 싶은 분들이고 그분들이 이제 데모데이를 먼저 해요. 자기 아이디어를 가지고 피칭을 해서 나와 함께할 디자이너, 기획자를 모집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저희의 파트 안드로이드, iOS 서버, 디자이너 다 몇 명씩 뭉쳐가지고 한 팀을 이룹니다. 기획자랑. 그럼 보통 인원이 한 12명, 13명 정도 한 팀이 돼서 그게 팀이 되는 게 대략 몇 월쯤이에요? 언제쯤? 이제 기수 말이니까 요번 같은 경우는 12월에 시작이 됐고 12월에 시작해서 그러면 한 달 정도는 개발을 해가지고 그 해커톤을 하는 거네요. 아니요. 그건 그 아니에요? 기획자랑 디자이너는 먼저 매칭이 돼요. 왜냐하면 둘이 이제 같이 디자인 컨셉을 정한다던가 PPT 그런 발표 준비를 먼저 하고요. 예. 그 다음에 해커톤은 사실 해커톤이라고 하면 짧은 시간 안에 뭐 밤을 엄청 열심히 새가면서 네, 만드는 그렇죠. 게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2주예요. 2주 동안 개발 시작은 딱 2주만 하고요. 예. 대신 좀 다른 해커톤보다 긴 이유는 그냥 딱 잠깐 모양만 만들고 끝내는 게 아니라 창업으로 나갈 수 있는 MVP까지 구축을 해봐라 라는 의미로 2주를 설정한 거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이런 사무실에 모여서 잠깐 하고 헤어지기보단 거의 대부분 합숙을 하면서 2주 동안. 네 자체적으로 뭐 그거는 자유긴 한데 에어비앤비를 빌리기도 하고 뭐 누구 집에 가서 자기도 하고 그래서 합숙을 통해서 2주 동안 어플을 만들어내서 그걸 이제 직접 시연을 하면서 그 2주 후에 피칭도 같이 하고 네, 평가를 합니다. 자,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기하고 이 그 전 기하고는 어떻게 연결되나요? 연결 사실 좀 독립적으로 기수가 운영된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기수에서 지금 이제 해커톤이 끝나고 나면은 경선을 치르고 그 팀이 자체적으로 창업을 하려면 사실 2주 만에 짠 코드로는 깔끔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다시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따로 본인들이 이제 창업을 위해서 움직이는 거고요. 저희는 교육이 일단 가장 최우선인 거죠. 처음에는. 그래서 기수별로 파트장이 이제 새로 교체가 돼서 기수별로 파트장들은 어떻게 뽑고 어떻게 그 사람들은 누가 되는 거예요? 네, 그거는 본인이 지원을 해가지고 그러면 다시 전 기에 참석했던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이 그 또 그 팀장이나 이런 걸로 그 신청을 하는 거예요? 회장은 어떻게 뽑아요? 그러니까 기수별로 네. 연결고리가 없네요. 좀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이게 기수가 네. 요번 기수 하고 이제 다음 기수는 못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계속해서 도전을 해서 지금 아니 뭐 그게 아니라 네. 제가 선배가 후배들을 끌어주고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장치가. 선배 그러니까 그 왜냐면 엑셀레이팅 졸업생과 프로그램이나 네, 네. 모든 그런 동아리들을 보더라도 선배가 네, 네, 네. 후배를 끌어주면서 계속 끈끈하게 연결해 가야지 창업 그 아이템도 크고 그 동아리 내에서 팀 빌딩도 되고 뭐 성공 아이템도 나오고 그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저도 그 부분이 좀 제가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어서 네. 지금 사실 따로 그런 동문회처럼 저희 선배들을 모아가지고 저희를 끌어줄 수 있는 조직을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년이면 사실은 그런 게 만들어졌어야 되는데 네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래서 맞는 말씀입니다. 네. 그게 저도 그러니까 필요성을 서울대 느끼고 서울대 있어요. 벤처 동아리도
선배가 뭐 게임빌 스타가 나오면서 후배 끌어주고 또 그 후배가 커서 또 그 후배를 끌어주고 머싸도 마찬가지고 인사이더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지금 성공한 동아리들이 운영돼 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더 끈끈하게 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고대에서도 사실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 아니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가 아니라 퓨처 안트프리너 소사이어티 FES도 선후배의 관계가 되게 끈끈해요. 예. 그러면서 계속 끌어주면서 그게 역사가 되고 있거든요. 퓨처가 나오다 보니까 퓨처 스트림이 나오네. 아 이거 큰일 났네. 예. 예. 자, 예. 그 지금 우리 SOPT 동아리에서 네네. 가장 관심 있는 프로젝트나 예. 기술이나 또는 뭐 산업이나 뭐 관심 분야가 어떤 것들이에요? 관심 분야를 저희가 설정해 두는 게 아니라 저희게 시스템이 지금 아까도 말씀하신 선배가 이렇게 이끌어주지 못하는 이런 이유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수별로 교육을 하고 해커톤을 하고 창업을 할 거면 너네가 알아서 프로젝트로 이제 그 팀을 너네가 만들어둔 네트워크로 팀을 이뤄서 해봐라. 약간 이런 시스템이 알겠습니다. 된 거라. 그러면 제가 질문을 바꿀게요. 제일 그래도 제일 관심 있는 분야는 뭐예요? 그 바로 해커톤에 많이 뭐 나오는 예를 들면 이번 기수에서 제일 관심 있는 예. 예, 많이 관심 나오는 있는 아이템이다 이거요. 예, 분야는 뭐 어떤 거예요? 10팀이 다 달라서 이게 분야를 설정하기가 힘들 것 그래도 같은데. 있잖아요. 그게 분류라든지 오토라든지 AI라든지 음. 커머스라든지 근데 저희가 사실 분야별로 관심 있는 건 정말 많은데 어차피 2주 동안에 할 수 있는 해커톤에 AR이라든지 VR이라든지 IoT 이런 걸 다루기가 힘들기 때문에 사실 프로젝트로 가장 많이 나오는 부분은 오토 서비스고요. 오토 서비스. 네, 가장 뭔가 2주 만에 만들기가 편한 그런 서비스들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아까 질문에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저희가 세미나를 위주로 이렇게 활동이 되기 때문에 파트장들이 바뀌면 그 기수의 교육이 달라지긴 해요. 근데 대신에 선배들과의 연결고리를 좀 만들기 위해서 홈커밍 데이라는 걸 만들어서 선배들을 초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따로 뭐 오비 방 같은 걸 만들어서 YB랑 같이 연결을 시켜서 우리 이런 스타트업 할 건데 너네 개발자들 중에 관심 있는 애들 지원해봐 나의 연락처로 연락 줘 뭐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저번에 했던 스타트업인데 내가 이제 나가게 됐는데 너네 혹시 해볼래? 이런 글을 올릴 수 있는 페이지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그런 리크루팅 페이지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런 식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 회장으로 나오면 정리를 되는 너무 안 나올 수 데려왔으면 있어요. 혼날 다음 기회 뻔했어. 회장으로? 아 저는 이제 졸업을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아, 아쉽게도 네. 자, 대표 프로젝트 하나를 한번 골라볼까요? 뭐 우리 지금 우리 네. 회장님이나 준비되고 우리 있는 거나 사실 예, 기획 네. 파트장님이 보시기에 네. 하나씩 요거는 정말 좀 재미있고 뭔가 남다르다 하는 거 하나씩만 얘기해 주실까요? 그거를 보여드리려고 사실 같이 온 거거든요. 네. 이 친구가 진행하는 프로젝트가 어떤 네. 프로젝트예요? 오솔 기획 파트장. 아, 네. 저는 저번 기수 때 파트 1으로 활동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하나 냈었는데요. 네, 제가 냈던 프로젝트는 밀키트 서비스였어요. 근데 제가 이 아이디어를 왜 내게 됐었냐면 제가 작년에 교수님이랑 같이 너무 인연이 잘 맞아가지고 교수님과 같이 책 쓰는 프로젝트를 했었는데 그 책이 유니콘 기업에 관련해서 분석을 해가지고 이렇게 뭔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그런 책이었어요. 유호상 교수님? 네, 어떻게 하셨죠? 어머, 죄송합니다. 저도 경영학 박사가. 죄송합니다. 그 책 봤죠? 어떻게 하셨죠? 너무 깜짝 아유, 놀랐어요. 옛날 인연도 있고. 제가 그 책 집필에 참여를 아. 했었어요. 너무 당황스럽네요. 아시는 분이 있을 줄 몰랐는데 너무 영광입니다. 교수님이 유명하신 거. 네, 맞아요. 아무튼 그 책을 쓰면서 그 240개 기업을 전수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조사를 하면서 저는 원래 그 전에는 뭐 창업이나 뭐 스타트업 이런데 내가 나가야지 이런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는데 그 기업들을 조사하면서 뭔가 CEO들의 스토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흥미롭고 그리고 실제로 서비스도 이런 게 유니콘에 들어가 있어? 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헬로프레시랑 블루 에이프런이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내에서도 찾아봤는데 꽤 많더라고요. 뭐 테스트샵이라든지 HMR. 네네네 그렇죠. 영역이라는 뜻이죠. 가정간편식 시장이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찾아봤는데 뭔가 채식을 다루는 서비스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채식 시장이 국내에서는 워낙에 좁고 그리고 사실
그런 밀키트 서비스라는 것도 원래는 구독 방식으로 하는 게 일반적인데 국내에서는 구독이라는 게 되게 조금 오늘 구도나 구독이 많이 나오네요 오늘.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거에 보통 익숙해하지 않다 보니까 그거를 좀 살려보자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뭔가 다른 밀키트 서비스, 국내에 있는 다른 밀키트 서비스랑은 차별이 돼야 하는데 그런 부족한 게 뭘까를 찾아봤어요. 그래서 채식은 왜 생각하게 됐냐면 사실 헬로프레시나 블루에이프런이나 그 해외에 있는 다른 밀키트 서비스들은 채식을 다루고 있는데 국내에만 없다는 게 약간 의문이 들어서 찾아봤죠, 시장을. 그래서 제 주변의 채식주의자들은 딱히 없었기 때문에 아쉽게도, 그래서 그건 없어서 제가 뭐 네이버 카페라든지 아니면 채식연합 그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런 데에 가입을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설문을 진행을 했었어요. 너네가 채식주의자인데 국내 채식 인프라가 어떻다고 생각을 하냐, 그리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냐, 뭐 이런 서비스가 나오면 이용을 할 거냐, 이런 등등 질문을 했는데 뭐 나눠지는 것도 없이 100%가 다 부족하고 인프라는 부족하고 나온다면 사용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물론 그게 당연히 서비스를 실제로 했을 때 매출로 이어지는 경우는 드물긴 하지만 그래도 필요하구나, 이게 수요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시작을 하게 됐었고, 저희의 슬로건은 채식주의자만 위주로 하면은 국내에서는 망하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채식주의자와 비채식주의자가 함께하는 건강한 식탁, 이 슬로건이었어요. 뭔가 식탁에서 소외받지 않고 채식주의자들도 비채식주의자들과 함께 이렇게 행복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걸 컨셉으로 내 아이디어를 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MVP를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면 아이디어 지금 네, 저희가 디벨로핑 중이에요? 네, 그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도 개발자들, 디자이너들이랑 같이 그 앱도 확실하게 만들고, 그리고 저 네. 같은 경우도 시장 조사를 더 해보고 이러려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제 아버지께서 요리를 하셔가지고 사실 레시피를 아버지께 받았었어요, 채식 레시피를. 그래서 실제로도 만들어보고 뭐 이게 단가가 얼마나 나오겠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가격도 책정하고 했었는데, 사실 조금 채식이라는 게 아직 그래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국내에서는 인식이 그렇게 열려 있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어디 투자를 받으러 나가서 발표를 하더라도 채식 위주의 뭐 식단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투자자분들께서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뭐 이게 어떤 식으로 예쁘게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의문도 많으시고, 그리고 사실 저도 조금 린하게 시작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음식이잖아요. 사실 그 음식이라는 게 사람들한테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그리고 뭐 사람들이 평가하기에도 되게 쉽고, 왜냐하면 한 번만 시켜서 봐도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당근 반쪽은 뭐 한 300원, 400원이면 되고 뭐 이건 얼마, 이건 얼마 이런 걸 다 아시는데 저희가 가격을 함부로 책정하기도 너무 민감하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시기가 너무 늦어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 그래서 제가 이게 국내에서 과연 계속 해도 되는 사업인가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손 하고 대표님이 푸드텍 있습니다. 쪽으로 워낙 많이 투자를 하셔가지고요. 그쪽으로는 전문가시고. 제가 무슨 오늘 너무 잘 나왔네요. 네. 알겠습니다. 뭐 잠깐 쉬었다가 잠깐 쉬었다 갈까요? 그러면 예. 잠깐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깔때기 타임이 돌아왔습니다. 2018년 첫 쫄투 진행인데요. 예. 2018년에도 18이나 이상하네 좀. 올해에도 어김없이 후원해주고 계신 아산 나눔재단 마루189 정남 이사님, 이혁기 팀장님, 이상 매니저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 예. 아산 나눔재단은 정말 예, 거침없는 그렇죠. 거침없는 그런 지원에 네. 저희가 2018년에도 네. 아주 잘 방송할 수 있는 네.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또 저희 후원의 큰 축인 한국성장금융 성장사다리펀드, 서정구 본부장님, 노혜성 팀장님, 윤정호 주인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윤주님 맨날 저쪽 구석에 계셔서 얼굴이 잘 안 좀 보여요. 계신가요? 예. 예. 하여튼 감사드리고요. 올해도 저희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좋은 그런 스타트업들 많이 발굴해내고 좋은 방송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오늘 그 어떻게 보면 네.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진, 그렇죠. 또 다음 세대를 책임진 네. 대학생들이 창업에 관심 있는
동아리 네, 예. SOPT에서 나오셨는데요. 좀 더 어필을 했어야 되는데요. 좀 아쉬움은 있지만 아쉽긴 하지만 질문을 통해서 어필할 네, 수 네, 있는 네. 또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엔 제대로 샤웃 아웃 하시길 네, 네, 알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 예. 네, 너무 잘 들었고요. 해커톤 내부적으로 진행되는 구조나 이런 것들 많이 들었는데 그거 말고도 외부로 개최하고 있는 그 컨퍼런스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또 최근에도 그런 큰 컨퍼런스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 최근에 했던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나 아니면은 얼마나 또 정기적으로 어떤 규모로 이런 컨퍼런스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주실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그 저희가 최근에 청년 창업 컨퍼런스 오픈 인사이트란 이름으로 한 300명 정도 규모의 컨퍼런스를 열었었어요. 네, 엄청난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네. 고영하 회장님, 뭐 장병규 블루홀 의장님 겸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님께서도 네네. 키노트 해주셨고, 예, 저희- 왓챠, 구닥, 플리토, 뭐 8% 엄청난 분들이 많이 오셨네요. 네네. 예, 아무래도 저희 동아리가 규모가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소개서랑 같이 보냈을 때 되게 우호적으로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학생들 자체적으로 주최하는 컨퍼런스라고 하니까 뭐 심지어 뭐 장병규 회장님 같은 경우는 그냥 돈 한 푼도 안 줘도 되니까 네. 그냥 가서 말해주겠다 이러시면서 좀 적극적으로 많이 다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네, 좀 뭐 대학생들이나 예비 창업가들이 사실 창업에 직접 뛰어드시면서도 항상 의문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좀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실 수 있으시냐고 하면서 네 오셔가지고 되게 신랄하게 말씀을 해주시기도 했고 어떤 분들은 뭐 그래도 해봐라. 고영호 회장님 같은 경우는 항상 도전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 네. 좀 저희가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을 좀 못 드린 거를 네. 해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IT 창업 동아리고 대학생들이 180명이 한 기수에 활동을 하고 대학교도 50여 개가 넘고 근데 이것들이 규모 면에서는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데 아까 뭐 창업으로 나아가서 대표적으로 말씀해 줄 게 있냐 했을 때 대답을 잘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봐도 아직은 많이 부족해요. 부족한데 제가 여기까지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저희는 그런 대학생 창업 동아리 중에서 정말 가장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거고 저도 제가 제공하고자 하는 건 이 네트워크를 너희들이 들어와서 활용해봐라 이거를 계속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외적인 활동을 컨퍼런스를 열고 하는 것도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저희 동아리에 와서 개발자도 만나고 디자이너도 만나서 같이 팀을 이뤄가지고 뭔가를 해보라는 그걸 계속 좀 대외적으로 알려주고 싶었어요. 지금 자체적으로 프로젝트만 해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의지가 있는 사람이 들어와야지 정말 창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네 아까 좀 저희가 자체 프로그램보다 이런 인청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한 동아리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회사 구독의 김정웅이라고 합니다. 네. 아까 해커톤도 하시고 규모 있는 컨퍼런스도 하시는데 혹시 산학을 연결을 해서 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뭐 산학을 연결할 특별한 계획이라기보다는요. 네. 지금도 외부에서 그런 요청이 많이 들어오세요. 개발자나 디자이너를 필요로 하시는 대표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근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임원진들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그 페이스북 페이지나 혹은 저희 뭐 카카오톡이나 이런 네트워킹 페이지에다가 올려드리거든요. 그러면은 직접적으로 연락이 아마 가실 거예요. 저희 좋은 인적 자원이 많으니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뭐 사이트나 페이스북에서 뭘로 찾으면 돼요? 그냥 소프트라고 치시면 SOPT 로 SOPT 찾으면 되나요? 이렇게 치시면은 페이스북 페이지에 바로 뜨니까요. 네. 웹사이트도 따로 있습니다. SOPT. 뭐예요? ORG. ORG. 예. SOPT.org나 페이스북에서 SOPT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 번째 질문. 네, 아산나눔재단 스타트업팀 인턴 류지훈입니다. 네. 그 소프트라는 동아리가 21기까지 달려오는 동안 이제 많은 누적 회원들이 쌓였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누적 회원들 중에서
뭐 정예 멤버랄까 그런 멤버들을 구축해서 좀 권위 있고 큰 규모의 대회, 예를 들면 아산 나눔 재단에서 주최하는 정주영 창업 경진 대회라든지 네. 그런 대회에 출전하게 되면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럴 의향이 있으신지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뭐 소프트나 관련이 있어요? 네, 네, 제가 저번 기수 저번 기획자로서 기수. 참가했었기 예. 때문에 어떻게 보세요? 음, 왜냐하면 뭐 이게 그 지명도 차원에서는 뭐 정전 창업 경진대회나 이런 큰 대회에서 대상 먹었다 그러면 사실은 되게 좀 네, 올릴 수 있거든요. 최고죠, 최고. 예. 저희한테 그 포스터랑 뭐 이런 거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총회 때 발표를 해가지고 멤버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사실 뭐 정주영 창업 그 경진대회뿐만 아니라 사실 다른 창업 경진대회에도 예, 다들 큰 팀을 대회들이 꾸려서 네, 있거든요. 많이 네. 나가고 있으니까요. 네. 나가게 되면 너무 좋죠. 네, 감사합니다. 사실 네. 그 정예 멤버라고 저희가 막 너가 나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저희는 열려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이 안에서 적극적인 사람들이 쟁취를 하는 거죠. 좋은 개발자를 좋은 기획안으로 데려오고 좋은 디자이너를 설득하고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지금 10년 동안 수료한 사람만 치면 거의 2,000명이 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모전을 저희가 굳이 이런 것 알려주기만 하고 팀을 만들어주지 않아도 적극적인 사람들은 다 여기서 이 안에서 소프트라는 이름으로 뭉쳐가지고 많은 곳을 나가고 있으니까 네, 홍보물만 주시면 저희가 적극 홍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마지막 질문. 네, 저도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출연하신 내가 그런 부분이어서 이제 비슷한 질문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저도 들으면서 느낀 거 하나는 예를 들면 국내에서 그런 스타트업 관련된 행사를 제일 많이 했던 거는 한 23회 정도까지 진행된 스타트업 위크엔드 같은 행사가 있는데 해커톤. 그런 해커톤 행사에 직접적으로 팀을 꾸려서 출전하시면 실제 창업과 연결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왜 좀 적극적이지 않으시게 신 건지 그렇게 좀 느껴진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또 조금 더 크게 보면 이제 이게 대학 전체 연합 동아리여서 굉장히 많은 그 오랜 10년이라는 시간과 많은 학생들, 많은 대학교 학생들이 지금 참여가 되어 있는데 학교별로 보통 이제 뭐 창업을 지원한다거나 아니면 창업에 대한 무슨 산학협력단 아까도 나온 것처럼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주도적인 창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연결되지 않는지 그런 부분을 혹시 강화하실 뭐 예를 들면 관련된 교수님을 아예 초빙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신다거나 하실 수 있는 부분들은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혹시 뭐 준비하고 계신 부분이나 생각하시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켄드에 대한 부분을 네,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대회 같은 경우는 사실 홍보물만 나오면은 많이 팀 이뤄서 실제로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막 푸시를 하지는 않지만 사람들이 다 열정적인 사람들이다 보니까 보통 그런 데를 많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원래 해커톤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앱잼 이외에도 조금 스타트업 위켄드나 혹은 실제 머싸에서 하고 있는 해커톤처럼 조금 밤을 새가면서 그냥 하루 만에 네트워킹도 하고 외부 사람들도 초청을 해서 하고 있는 해커톤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컨퍼런스 행사처럼 네, 그런 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뭐 그 이후에 임원진이 바뀌게 되면 새로운 계획을 하긴 하겠지만 저희가 임원진이 바뀌는 그 중간 연결고리에 또 이렇게 뭐 모여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뭐 MT 같은 것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이런 프로젝트가 더 있으면 좋겠다는 걸 얘기를 할 계획이어서 네, 다음의 소프트는 조금 더 진화된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 창업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부분에서 더 강화할 계획이 없냐고 하신 그 부분이 저도 이 동아리를 제가 활동을 하고 이번에 회장까지 맡으면서 하면서도 가장 부족해서 제가 만들고 싶은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창업으로 나아가려면 두 가지가 필요할 것 같은데 하나는 정말 창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하나하나의 요소들을 교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뭐 기획 파트장을 맡아주면서 하고 있지만 사실 현업에서 정말 아니면 VC 하시는 분들이 와줘서 현실적으로 이런 거를 여기선 너가 지금 이 부분을 할 때가 아니라 이걸 준비해야 돼 이런 현실적인 조언을 해줄 분들이 저희도 필요하고 항상 좀 모시려고 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8주라는 저희가 세미나가 총 8주차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 안에 그것들을 다 진행하는 거는
사실 시간적인 부분에서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강화하려고 창업 교육 기관으로 유명한 뭐 언더독스라든지 아니면 그 외에 다른 뭐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창업 교육 관련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데를 지금 계속 연락을 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을 더 강화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도와주고 싶어도 사실 정말 말 그대로 동아리라서 예산적인 부분에서 많은 큰 지원을 못 해줘요. 예를 들면 뭐 창업을 나아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금 초기 뭐 주고 싶어도 저희 회비 말고는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게 없다 보니까 정말 딱 대학생이 할 수 있는 그 한계까지밖에 못 하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다른 동아리 같은 경우 어디 좀 기관이랑 제휴가 돼 있다던가 회사가 지원을 해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거를 항상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정말 대학생, 오로지 대학생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유리한 인적 네트워크, 그리고 그걸 좋게 봐주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조금 놓칠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좀 계속 고민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더 많은 외부로 개방이 돼야 될지, 아니면 저희 조직이 저희 팀 자체적으로도 경쟁률이 많이 빡세니까 빡센다고 하면 좀 그래요. 좀 들어올 때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좀 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창업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와서 이 네트워크를 가지고 나가서 창업으로 나아가게 할지,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입니다. 저 스스로. 근데 회장님이 지금 약간 겸손하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금 회원들이 내는 회원비, 그러니까 활동비 말고도 사실 동아리 같은 경우는 외부의 기관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지원금을 주세요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저희 때가 지원금을 정말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면은 컨퍼런스도 해야 되고 그리고 앱잼 때 상금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지원 이렇게 연락을 많이 드렸는데 회장님이 진짜 발로 뛰고 직접 찾아뵙고 막 연락을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지원금이 정말 많이 들어왔었거든요. 이런 얘기를 쏙 빼먹고 너무 겸손하게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네, 이런 얘기 있어요. 너무 겸손하게 지나가시네요. 다른 그 창업 동아리 애들은 다 뭐 저한테도 연락 와가지고 후원 좀 해달라고 난리 치우는데. 네네, 저희도 메일을 정말 많이 보냈었거든요. 저희가 메일을 보내면 회장님이 직접 찾아가서 막 이렇게 스팸을 얘기를 너무 하고. 많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뭐, 아니 이 동아리에 그 사람들을 오늘 후원을 구하거나 네네. 또는 사람을 구하거나 네. 뭐 하고 싶은 말 좀 뭐 먼저. 하고 싶은 계획이나 네. 이거를 조금만 밝혀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뭐 제가 말씀드릴까요? 제가 많이 언변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근데 되게 요번 기수 활동 회장을 맡으면서 정말 많은 곳들을 다녔어요. 그리고 다니면서 인생에서 처음으로 명함이라는 것도 드려보고 하면서 저희 동아리를 많이 알렸는데, 그 이유는 정말 이 동아리에서 창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어서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당장 지금 이렇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연락이 많이 오세요. 다음 기수 언제 뽑냐고. 그래서 다음 기수는 3월에 뽑습니다. 3월에 뽑으니까 많이 지원해 주시고. 어디에서 확인하면 돼요? 아까 그 네, 페이스북 저희 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 그리고 soft.org에 있는 그 웹사이트에 저희가 공고를 올려요. 그래서 1차적으로 서류로 먼저 받고 2차 면접을 봅니다.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저희의 그 네트워크를 꼭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10년의 네트워크가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거를 선후배가 이끌어주는 형태가 많이 부족했는데 아마 다음 기수 시작할 때쯤이면 그것들을 조직이 다 돼 있을 거예요. 그 선배 간의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가장 궁극적으로 꿈꾸는 모습은 그 선배들이 자체적으로 뭐 예산도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지금 현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뛰어나신 분들이 많거든요.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그래서 그분들한테 뭔가 창업 육성을 위한 다른 교육을 좀 마련을 해달라고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오설 기획 파트장님도. 네, 저는 그러면은
네. 개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많이 했으니까 저는 네. 문과 학생들한테 저희 동아리를 좀 홍보를 네. 하자면 저도 경영학과를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경영학과를 나와서 이과 친구들을 만나기가 정말 쉽지 않아요. 특히 창업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 개발자나 디자이너를 구하는 그 풀이 정말 많지 않은데 저는 동아리에 들어와서 제일 좋았던 건 뭐 세미나도 좋았고 프로젝트를 한 것도 좋았지만 사실 네트워킹이 확실하다는 게 가장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 동아리에서 제일 잘한다는 소마를 나온 개발자도 저랑 너무 친하고 제가 그런 친구들과 친하다는 게 사실 이 동아리를 하면서 가장 장점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문과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뭔가 자기가 아이디어가 있다 혹은 창업이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기획 파트로 들어오시면 정말 좋은 사람들 많이 얻어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휴학하고 그 내년에 회장해야 될 것 같아요. 회장해야 될 것 같은데. 저 혹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네, 제가 너무 막 창업하고 싶어 하는 사람만 와라 약간 이런 것 같아서 저희가 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동아리이기 때문에 다른 대학교 간의 이런 인적 네트워크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자체적으로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도 여러 재밌는 행사도 많이 기획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네, 하고 있고 그래서 저같이 회장으로 대외적인 역할을 하는 역할이 있지만 안에 자체적인 내부 플레이를 위해서 운영팀이 또 따로 꾸려져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제가 말하는 건 어눌하지만 생각보다 체계적인 동아리이기 때문에 네. 네, 많이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뭐 저는 뭐 저희가 이제 1월 한 셋째 주 정도에 고등학교 창업 경진대에서 또 그 대상 받은 고등학생 팀도 나오는데요. 좀 젊은 층들이 그런 창업 얘기도 많이 나오면서 창업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새해 첫 손님으로 대학생 창업 동아리 SOPT를 이제 초청을 했는데 이런 분위기가 좀 더 많이 확산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의 어떤 그 뭐 대학 졸업 후에 뭐 그 취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길이 있겠지만 창업도 진로 중에 하나의 어떤 선택 폭에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송 대표님은 어떻게? 예, 조금 뭐 아마 희망이 있지만 또 좀 아쉬움도 있었던 것 같고요. 네. 일단 그 참 네트워킹이라는 건 참 의미 있고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창업이라고 하면 사실 굉장히 고단한 길이고 또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위해서 우리 SOPT가 어떤 거를 제공하는 거지? 라고 하는 질문에 조금 대답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걸 위한 실험장인지 아니면 그걸 위한 준비를 하게 하는 곳인지. 근데 저는 굉장히 실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곳에서 한번 이런 거를 경험해봐라 이런 뜻에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은 좀 그렇지만 좀 의미가 가벼워 보일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좀 있기도 했고요. 네. 예. 뭐 저도 뭐 그 부분에 약간 뭐 동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일단 그 모든 이런 동아리나 이런 것들이 10년 정도 되면 이제 한 세대 창업 바닥에서는 사실 몇 세대가 지나간 거나 다름없지만 그 어떤 아이덴티티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10년 전 이 동아리를 만들 때 어떤 내세웠던 지향점하고 지금 현재에서 그 내세워야 될 그런 방향성하고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걸 한번 전체 임원들이 모여서 우리 향후 5년 아니면 10년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끌고 갈 건지 큰 그림을 한번 그리면서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